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여성들에게 임신 기간은 몸의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를 비롯해서 산부인과적인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산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산후조리, 산후풍의 위험이 지적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죠. 임신부터 출산까지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87댄스의 청색 동경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산 후 관리까지 여성에게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성에게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신부터 출산 또 산후조리로 불리는 시기까지 이 시기가 여성의 노후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네. 우리 여성의 일상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리가 시작하는 초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임신 출산, 그리고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예전에는 산후풍 때 산후를 잘못하면 이제 80대까지도 이제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실제로 이 임신 기간 중에서는 또는 출산하고 나서는 단순히 이런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의 골격까지 변화되는 시기는 이제 이때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임신 출산의 과정 중에서는 체력의 변화, 한의학에서 기혈의 변화, 근육의 변화, 골격근의 변화 이런 큰 변화들이 지각 변동처럼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시기를 회복을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를 놓치면은 오히려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굉장히 다시 아프고 어느 정도 나이가 60, 70 노인 되셨는데 아직도 산후풍이 지속된다라고 네. 표현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성 노후 건강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임신으로 자궁도 커지잖아요. 그럼 출산 후부터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궁의 사이즈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자기 주먹 사이즈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임신을 하면은 그 10달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 사이즈로만 봐도 세포가 50cm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큰다고 볼 때 네. 보통 이제 한 10배 정도 용적으로 따지면 500배에서 또는 부피로 따지면 이제 1000배까지도 이렇게 수축을 하고 무게도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누르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골반이라고 하는 이제 뼈가 있고 뼈를 잡아주는 그 사이에 인대들이 또 있는데 네. 그 인대들도 이제 약간 좀 부드럽게 하는 상태에서 자궁이 커지면서 이제 골반을 서서히 누르게 됐던 과정들을 이제 10달 동안 키워 나가는 거고 근데 이제 분만했다 그래서 또 바로 돌아오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들이 있어서 자궁이 돌아오는 시기들, 자궁이 수축하는 시기들이 또 필요해서 그 기간을 산욕기라고 하고 또 그 기간 동안 또 치료를 잘 하거나 정상적인 원래 그 분만하기 전에 그런 위치로 잘 돌아오게 하는 게 출산 후 산후조리가 잘 됐다, 몸의 회복이 잘 됐다 또는 통증이 없다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산욕기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산욕기라고 하면 출산 후 6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기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궁 자체가 돌아오는 시간 또는 골반이나 이런 골반 자체가 어떻게 변화 있는 것보다는 이제 자궁이 확장이 됐던 게 그게 줄어드는 시간들을 이제 산욕기라고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초산 분야 또는 경산 분야 또는 제왕절개를 했느냐 또는 분만 과정 중에서 다른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산욕기 6주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궁도 오로도 나가면서 자궁도 수축을 하게 되고 내 몸에서 이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산후조리라고 하면은 좀 꼭 6주만 얘기하는 게 좀 더 길게 보기도 해서 황금의 3개월 얘기도 하고 네. 또 6개월 얘기도 하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 여성 자궁 쪽이라고 하는 이제 생식기만 보면은 이제 6주 정도, 4에서 6주 정도 되면은 다 회복을 한다고 하지만 네. 실제 우리가 10달 동안 호르몬 변화도 있었고 뭐 체중도 좀 늘었고 또는 관절이나 인대들도 몸 상태들이 변해돼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에는 보통 체력이 회복하는 데에는 3개월. 네. 그래서 뭐 황금의 3개월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이제 체력도 올라오고 또 우리가 뭐 100일 잔치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 네. 또 우리 6개월까지는 이제 골반에 있는 사이사이 인대들을 좀 부드럽게 하는 호르몬 변화들이 6개월까지도 있고 또 체중이 보통 빠질 때에도 6개월 때 체중이 한 1, 2kg 정도 남는 정도라고 해서 네. 체중이나 체력까지도 가면은 이제 6개월까지도 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짧으면은 뭐 우리가 3, 7일 그래서 3주 또는 6주 또는 3개월, 6개월 이런 시기별로 회복되는 과정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자궁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출산 직후에 뭐 이제 뭐 아침통이라고도 하고 산후 복통이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그 부피로 따지면은 뭐 500배에서 뭐 1000배 정도 늘어났던 게 아기가 분만이 되고 이제 나오면서 태반이 좀 떨어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수축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상처가 날쓰고 있고 자궁 내막이 회복이 되면서 그런 통증이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수유할 때 이제 유즙을 분비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이 옥시토신이 어떻게 보면 유즙 분비 호르몬도 되지만 자궁 수축 호르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강하게 수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궁 상태가 아주 좋게 잘 늘어났던 게 10달 동안 늘어났던 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축을 해서 뭐 한 몇 주 만에 줄어든다고 하면은 오히려 중간에 뭐 그런 경련성으로 하는 통증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럴 때 어떤 태반 조직이 남거나 뭔가 피들이 좀 뭉쳐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잘 확 이렇게 움켜쥐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뭔가 좀 찌르는 것처럼 아프거나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궁 쪽에 또는 하복부 쪽에 나오는 통증들은 이제 그런 옥시토신의 작용이나 자궁이 수축되면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통증들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혈 효과가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은 한 달까지도 산후출혈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궁이 잘 수축해야 산후출혈도 안 되고 오히려 잘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자궁이 수축하려면은 또 이 근육들이 자궁만 있는 게 아니라 골반 기저부나 허리나 또는 허벅지나 뭐 또는 심지어 요즘에 이제 뭐 분만 과정 중에서 뭐 어깨나 뭐 목이나 이런 것도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분만 자세나 이런 위치에 따라서는 그래서 모든 전신 관절들이 통증을 좀 느끼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임신 중에 특히 후반기로 갈수록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특히 관절이 약해지기 쉽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임신 후반기 보통 33, 4주 뭐 요때부터라고도 느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때는 관절이 약해지는 것보다 분만을 준비하는 거죠. 뭐냐면 이때까지는 이제 계속 그 아기들도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되고 또 자궁도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태반도 이제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궁이 이제 커지면서 결국 이제 분만을 준비하는 골반에 있는 우리 산도를 좀 확장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점점 이제 나는데 요럴 때 이제 그런 릴렉신이라고 해서 관절이나 이런 그런 인대 조직을 좀 느슨하게 하는 호르몬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중은 보통 36주 이제 막달 전까지는 계속 체중도 늘고 양수양도 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누르게 되니까 분만을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자궁이나 골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통로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단순히 이럴 때 골반의 인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호르몬의 작용은 전신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인대들 손가락 관절 또는 뭐 어깨 관절 또는 허리 뭐 발목 무릎 관절들도 같이 좀 느슨해지면서 또 이때 되면 당연히 이제 배가 나오게 되면서 허리도 더 굽고 앞에 이제 배가 나오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전만이 심해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자세가 또 이제 좀 약간 팔자처럼 골반이 벌어지고 자세도 나빠지면서 오히려 하중들이 더 심해지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절들 뭐 손목 발목 또는 심하게는 허리도 아프고 또는 이제 목도 아프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좀 더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산후풍에 걸리기 쉬운 것도 이런 관절 건강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산후풍이라고 하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찬바람이 든다, 뭐 시리다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의 작용이나 뭐 또는 자율신경계통의 작용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평생 간다 또는 통증으로 가면은 우리 골반이나 인대들의 어떤 그런 늘어나거나 이완되는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이 더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산후조리나 산후풍 환자들을 뭐 저도 뭐 이제 몇십 년째 진료를 하면서 보면은 치료가 잘 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치료가 좀 더디고 오히려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약을 좀 막 길게 써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 오히려 이제 근육량도 좋고 평소에도 운동도 좀 임신 전부터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대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자세가 좀 바른 분들은 산후풍도 잘 안 오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그렇지만 이제 뭐 둘째, 셋째 때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좀 더디게 낫거나 좀 통증이 심하거나 뭐 오히려 이제 자궁에 좀 무력한 그런 상태들이 오게 되는 분들은 근육량도 좀 약하고 평소에도 좀 이제 운동도 조금 적게 하시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임신 중간에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안정을 취해야 되는 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근육량이 더 좀 줄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관절 통증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증뿐만 아니라 산후풍의 양상처럼 우리가 인대 늘어났을 때는 그 인대 부위가 통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시리고 시큰거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산후풍의 양상으로 이런 근육이나 인대가 약한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는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아무래도 자연분만하면 이제 골반이 더 벌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산후풍이 더 심하게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왕절개는 당연히 이제 뭐 수술로 해서 배로 이제 산도를 확장해서 안 되니까 산후풍이 덜 생긴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둘 다 똑같이 골반은 다 벌어지는 상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궁이 원래대로보다 한 뭐 부피로 따지면 뭐 1000배 정도 가까이도 막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무게들로 이제 골반을 늘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산 직전까지는 자연분만할지 제왕절개할지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게 특정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경우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골반은 다 벌어지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자연분만을 해서 오히려 근육에 상처가 없거나 복부 근육들이 잘 유지가 되면은 오히려 자궁 수축이 조금 더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자궁절개를 아무래도 또 회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더디게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이제 분만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분만하는 상태 또는 평소의 운동량 또는 근육량 또는 우리가 근육이 힘을 받으려면 피가 많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잘 먹고 피도 충분히 이제 잘 유지를 하는 분들은 회복도 좀 빠르고 평소에 이제 또 뭐 빈혈 수치도 자꾸 떨어지고 또는 평소에 근력도 약한 분들은 뭐 자연분만 자연절개 상관없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그런 한약 치료도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관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부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출산하고 나서 부종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부종 시기들이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출산하고 병원에서 뭐 어떤 자궁 수축도 잘 되고 뭐 산후조리원 가서 이제 뭐 부종을 치료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출산하고 나서 한 3주에서 한 3개월까지는 체력을 잘 회복을 해서 잘 먹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이제 너무 빨리 체중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거꾸로 빨리 체중을 빼고 회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못 먹거나 또는 과료를 하면은 오히려 살은 빠지는데 부종은 더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결국
결국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체 수분량이 늘어난 걸 수도 있지만 네. 그거를 잘 내보내주고 또 우리 근육들이 잘 수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순환을 해서 빠뜨려주게 되는 것들이 중요해서 네. 오히려 보통 부종은 한 출산하시고 나서 3에서 4주 정도 이내에 다 빠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또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내보내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이 회복해야 오히려 좀 잘 내보내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뭐 이삿짐을 날리거나 힘들게 과로하면은 다음 날이라면 피곤해도 굉장히 뭐 얼굴이 붓고 뭐 손도 붓고 좀 피곤하니까 그렇게 좀 기운이 붙는 것처럼 네.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잘 체력들을 회복을 하고 기혈도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부종이 빠지는 게 중요한데 네. 간혹 이제 그 부종 빼기 위해서 뭐 어떤 건강이 되게 뭐를 먹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걸 너무 오래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생리적으로 부종이 이미 다 빠지는 3, 4주가 지나고 나서 뭐 한 2, 3개월까지 뭐 그걸 먹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먹는 그 건강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칼로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분들을 먹어서 오히려 나는 살이 찌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나는 아직 부종이 안 빠졌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회복될 때는 부종이 생리적으로 출산 후에 한 달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좋고 그 뒤에는 이제 조금 부종이 아니라 다른 쪽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종이 오래되거나 또는 뭐 체중이 잘 안 빠지는 것도 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좀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런 출산 과정을 통한 몸의 회복 그리고 기혈을 보충하는 게 산후조리라는 말을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리라고 하는 게 뭐 휴식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봤지만 요즘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만하는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병원에서도 출산을 하고 또는 그러면서 또는 염증도 치료를 하고 몸도 이제 어떤 특정 질환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 그리고 또 영양도 좋고 평소에 이제 뭐 그런 환경이나 육아 환경도 좋아서 뭐 조리가 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피도 좀 많이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출혈이나 이런 또는 염증 반응들이 생기는 우리가 피가 잘 돌지 않는 그런 피들도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체중도 좀 많이 정체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관절도 약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를 옛날에는 산후풍이 오지 않게 뭐 하는 쪽으로 좀 집중을 했다면은 요즘에 산후조리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우리 분만하고 나서도 분만 직전에 있는 몸 상태까지 잘 건강하게 가는 건데 그랬을 때는 일단은 이제 자궁도 잘 회복이 돼야 되고 또는 영양도 좋고 또는 오히려 관절이나 이런 인대나 이런 건강들이 좀 튼튼하게 그런 회복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산후조리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출산이라는 굉장히 힘든 그 2년간의 어떻게 보면 좀 호르몬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뭐 근력도 힘들고 또 피도 좀 많이 부족해지고 그런 상태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간에 맞춰서 산후조리에 그것도 중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산후보약으로 약을 드시기도 하잖아요. 출산 후 언제부터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한의학적으로는 출산 직후부터 쓰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면 출산 직후에는 우리가 오로도 잘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오로는 보통 뭐 6주에서 8주까지도 나가는데 물론 요즘에는 뭐 자궁 수축제도 쓰고 항생제도 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끼거나 어혈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오로 풀리는 약들을 좀 출산 직후에도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뭐 길게 쓰는 게 아니라 뭐 며칠 단위로 써서 오히려 좀 잘 나가게 뭔가 좀 고여 있거나 좀 염증이 자꾸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주는 쪽에 오로 풀어주는 약을 쓸 수 있고요. 어혈 풀어주는 약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회복이 될 때는 100일 정도 기간까지는 피도 잘 생기고 기운도 잘 생기고 해주는 보혈시켜주는 그런 한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후보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피를 좀 더
오히려 생기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철분제를 먹으니까 보혈시켜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피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지는 피가 가장 좋은 거지 철분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튼튼하게 되는 그런 피를 만드는 재료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위험하냐 생존의 위험 뭐 이런 그 빈혈 수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더 건강해지는 방법을 할 때는 이제 보혈시켜주는 약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관절이나 이런 거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약들이 그 3단계 정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시점에 약을 먹을지는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어떤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시기들에 맞춰서 다 드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뭐 어떤 산후조리원을 가서 뭐 거기서 다른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는 산부인과에서 어떤 다른 질환들이 좀 이어지면서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너무 회복이 잘 돼서 특별히 불편한 게 없거나 아프지만 않으면 또 미리 먹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 후에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한의학적인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시기들 오히려 이제 3개월 이전에 6개월 이전에 좀 적당한 시기에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6개월이 지나서 드시면은 오히려 좀 더디게 치료가 되거나 좀 더 오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제가 아까 황금의 3개월 또는 이제 6개월 또는 이제 산욕기 6주라고 하니까 요 시기를 잘 보셔서 뭔가 회복이 더디거나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좀 진료를 한번 받으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유 수유 중에도 산모가 보약을 먹어도 되나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시기를 놓치고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모유 수유할 때 안전한 한약으로 되는 처방들로 씁니다. 보통 이제 모유 수유와 관련되거나 임신 중에 관련되는 약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거는 새로운 약보다는 원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써오던 약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 한약들은 당연히 이제 옛날 고서부터 정말 이제 수세기 동안 임상적으로 이제 임신 중에서 쓰는 그런 약재들 처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런 처방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전하다고 좀 검증돼 있는 약재들이나 또는 이제 뭐 GMP 시설이라고 해서 그 약의 뭐 중금속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제약회사를 통해서 뭐 식약처의 검사를 통하는 그런 제약회사를 통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굉장히 안전할 수가 있고 오히려 뭐 저는 그런 한약재보다 오히려 밖에서 이제 어떤 건강식품으로 들어가는 한약 성분들이 있는 약용이 아니라 식용으로 쓰는 그런 약재들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한 한약으로 먹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좀 수유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그 진료를 받으시고 충분히 그 한의사와 상의를 하시면은 이제 좀 안심하시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산후조리, 산후풍의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뭐 약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산후풍에 전통적으로 무조건 땀을 빼거나 무조건 쉬어야 된다보다는 요즘에는 오히려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빠른 시기에 내 몸에 맞춰서 시작할수록 그리고 6개월까지 꾸준히 할수록 오히려 회복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시기들을 맞춰서 운동도 시작하고 또는 생활 같은 거를 잘 유지를 하시는 것이 산후조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산후풍의 증상과 한의학적인 관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효의 민들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요. 저도 잘 아는 말인데요. 책 제목이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나고요 라고 하네요. 아,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뭐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어떡하냐고요. 네.
제목에서 일단 위로와 깊은 공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운동이 몸에 좋은 걸 사실 다 알죠. 근데 알아도 안 되는 게 우리 몸입니다. 네. 이건 인정을 해야죠.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불안과 중독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저자 하주원 교수는 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누구보다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운동을 잘 못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또 운동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을 위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고요. 본인도 평균 이하의 운동신경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질 체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러 운동을 시도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전문의의 임상 경험과 또 여러 약점을 안고 있는 몸으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보고 네. 실패한 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가 책에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몸과 마음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실전 운동 가이드라고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네. 시중에 참 많은 운동 관련 책들과 컨텐츠들이 범람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책들과 컨텐츠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몸도 준비가 돼 있고 마음도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이 책은 운동의 필요성은 막연히 알고 있지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감도 잡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쓰셨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책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시작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운동을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주변에 너무 운동과 관련된 일종의 열풍들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러닝 열풍도 그렇고요. 홈트 열풍. 네. 또 요즘에는 뭐 오늘 운동 완수, 오늘 오운환 챌린지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이자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 보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의 인증샷들이 넘쳐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자는 아니 이건 사실 소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절대 다수는요. 운동이 싫습니다. 네. 부담스럽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운동신경에 대해서는 저질 체력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조금씩 맨몸 운동을 통해서 한 번도 운동을 걸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성실성의 소유자인 저자. 이분이 지금은요. 폴댄스에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시군요.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운동이 참 어렵긴 하죠. 근데 시도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운동이 필요하지만 운동할 마음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실 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고리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몸과 마음의 연결 고리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어째서 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운지 객관적으로 좀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신호, 뇌의 작동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막연하게 열심히 해봐, 응원하고 좀 해야만 해라고 권유하기 대신에 그냥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 방법 그리고 실행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자분이 정신과 전문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마음에 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좀처럼 운동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시겠죠. 뭐 우울증, ADHD, 공황장애, 트라우마, 사회불안장애, 조현병 이런 분들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운동들도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에게 더욱더 절실히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 뭐 요즘 유행하는 MBTI라던가 뭐 이런 거 성향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면 좋은 운동, 하지 말아야 할 운동, 운동할 때 무엇을 주의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사정과 성향에 따라서 설명이 된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결심은 늘 하는데 몸은 실천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우울해서 누워만 있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저자는 우울해서 누워 있는 건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서 우울한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은 생각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 몸이요, 뇌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뇌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논리가 감정에 영향을 받고 감정이 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뇌를 더 나아가 마음을 바꾼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약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막 부정적인 생각에 하루 종일 휩싸여 있다면 그냥 잠깐만 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아니면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앉는 동작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 몸속의 힘줄이 고유 감각이 뇌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나라는 존재는 왜 있는 건지 왜 사는 건지 몇 날 며칠 누워서 고민만 하고 있다면 그런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나, 앉아있는 나, 걷는 나는 사실 같은 나처럼 보이지만 저자는 아니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만 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뇌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동과 관련한 얘기를 책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네요. 뇌만 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몸도 뇌를 통제한다. 공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진료가요. 좀 감정을 어루만지는 데 집중을 하지만 저자는 환자들이 일단 자신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그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가도록 조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각 환자마다 맞는 운동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 이건 뇌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심한 우울증은요. 앉아 있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이럴 때는 너무 많이 바라지 말고 그냥 몸을 일으켜서 일단 앉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고유 감각의 신호를 잠시라도 전환하라는 거죠. 하루 종일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면 더 우울해진다라고 하면서 그냥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이런 다짐. 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방법을 바꿔올 필요가 있다고 그럽니다. 스마트폰을 보세요. 근데 누워서 보지 말고요. 앉아서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서서 보십시오. 저자는요. 좀비 같은 정신으로도 좋으니까 10분이라도 걸으면서 보면 더 좋다. 그렇군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땐 뭔가 좀 그럴듯한 운동을 해야지 막 이런 결심하지 말고 일단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 앉는 것처럼 가장 작은 움직임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의 흔적을 안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그렇죠. 긴장 상태입니다. 전쟁 같은 기억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 우위에 있죠. 별 자극이 없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도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쉬지 못하죠. 이런 분들 그래서 나는 운동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달리기라든가 네. 수영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네. 이런 운동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호흡이 규칙적이고 움직임이 반복적인 동작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이런 운동들을 하면 예.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장애라든가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은 호흡이나 어떤 몸의 움직임이 반복적인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죽을 것 같은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 이렇게 각자의 상태나 조건에 맞는 운동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공황장애도 몸의 움직임이 중요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황장애 환자들은요, 네. 이 숨이 막 차오르는 그 감각에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저자는 예. 공황장애의 증상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급발진이라면 운동은 이 엑셀을 내 발로 밟아보는 연습이다. 네.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항우울제, 항불안제 이건 사실 도움이 돼요. 근데 공황의 기억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뿐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네. 일종의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게 기초 공사라면 네. 그 위에 뭔가 좋은 경험들, 나의 효능감을 느끼고 나의 의지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경험을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필요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네. 내 몸이 내게 아닌 것 같은 그 공포적인 순간들을 경험했다면 네. 사실 되게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막 내 심장이 뛴다. 이거 되게 불안한 경험입니다. 근데 달리기를 해서 심장이 뛰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이건 자기 통제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 달리기를 하면서 심장이 뛰면 예. 심장이 빨리 뛰는데 내가 괜찮네. 내가 멈추니까 심장도 진정이 되네. 이게 내 의지로 네.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네. 자기 통제감을 조금씩 습득해 나가는 것이 계속 누워서 공포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건 증상을 더욱더 악화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도 있는 거네요. 책에서 또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예. 책은요. 네. 소셜미디어와 운동 열풍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운동법이에요. 나만의 운동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은 막 소셜미디어에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막 이거 사실은 잘못된 운동법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운동은 목표나 성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자에 의하면 특히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네. 일상을 버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단단한 도구가 바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종목 그 방식에 자신을 맞추려다가 실패하지 말고 네. 현재의 나에 잘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서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환과 증상만이 아니라 각자의 성향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도 네.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내향적인 사람과 네. 외향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과 계획적인 사람, 네. 자극 추구형과 위험 회피형인 사람 성격에 따라서 예. 사실 할 수 있는 운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러닝을 좀 이야기하자면 네. 자극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하프 마라톤, 네. 뭐 무슨 대회 출전. 예. 그래야 이분들에게 운동이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뭔가 그때그때 코스를 바꾸거나 네. 크루가 있어가지고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는 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자극 추구형이 아니라 위험 회피형인 분들 계시죠. 네. 이런 분들은
어떤 목표라던가 이런 거 말고요. 안정적인 루틴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환경이 너무 다채롭게 변하는 야외보다는 차라리 헬스장에 러닝머신을 뛰거나 익숙한 동네 트랙을 뛰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 정해진 코스를 달리는 것이 훨씬 더 이분들에게는 마음 편한 동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시간과 자금이 부족하거나 지금 당장 몸이 아픈 사람들의 운동법은 제반 조건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들 따라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된 루틴이 중요하다. 명심해야 되겠는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는 게 좋다. 마음의 변화에도 요요가 있다. 네. 라는 말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운동의 효과는 당장의 신체 건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요. 네. 몸을 움직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건데요. 네. 책에 보면 본인의 입장을 고수한 채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평행선을 그리던 관계가 좋지 못했던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고 차라리 함께 달리면서 관계를 회복했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대화하고 그러다가 또 말싸움하고 이거보다 함께 땀을 흘리는 시간이 네. 대화보다 훨씬 더 공감의 열쇠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함께 뛰는 것, 그러면서 어쩌다가 스치는 발걸음, 함께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는 좋은 지름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창한 계획과 잘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면 지혜로운 몸이 다음에는 뭘 하면 될지를 네. 알려준다고 그럽니다. 네. 그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네. 각자의 사정과 성향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바로 또 실천해 보시면 좋겠네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책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울림의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